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가 나섰습니다. 지난 4월 강원형 취직사회 책임제에 이어 도내 모든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한 비대면 마케팅 행사까지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강원도의 경제 정책에 대해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권종 강원도 경제진흥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먼저 강원도민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경제진흥과장 김권종입니다. 먼저 코로나로다가 되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원 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과장님 이 강원형 취직 사회 책임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도입한 제도인데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게 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강원형 취직 사회 책임제는 두 가지로다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정규직 취직 일자리 지원 사업은 한 명 채용 시 월 100만 원씩 1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고용 창출 유지 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그 소위 333 자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채용 시에는 3천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또 3년간 고용 유지 시에는 그 30%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직 취직 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원래 당초 100만 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7,407명이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훨씬 초과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333 자금의 경우에는 이제 매일 이것도 100건씩 전화 오고 한 현재 유선 상담 온 것만 한 3,200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 목표는 6,500명인데 이것도 아마 자금이 금방 소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업종에서 많이 신청을 했나요? 주로 업종은 저희들이 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뭐 숙박이나 음식업이 좀 가장 많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숙박, 음식업이 많고 또 제조업도 꽤 많습니다. 그래도 당초 이렇게 신청이 좀 많은 만큼 지원했던 그 계획보다 대상을 좀 확대한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10,000명인데 현재 이제 17,407명이 접수했기 때문에 그 초과 대상 인원에 대해서도 올해 그 내년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333 자금의 경우에 저희들이 융자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그 법률상 보증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합의 그 10억 원을 초과하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중기부랑 협의해서 규정을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원래 8억 원이었거든요.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그 소상공인들이 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또 코로나19 때문에 좀 경기 상황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은 가게도 좀 많잖아요. 이렇게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도 시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강원도에서 이제 정책 자금을 소상공인한테 지원할 경우에 이제 강원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보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자격이 아까처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근데 소상공인이 아니잖아요. 폐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보증 자격이 없어지다 보니까 은행에서 당연히 청구가 들어오게 될 테고 그 폐업해서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금방 돈을 못 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용불량자로 전락될 가능성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방지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총 40억 원을 강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억 규모의 그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폐업하시는 분들도 그 여기다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다가 보증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하셔서 어려움이 계신 분들께서는 그 도내 이제 7개 강원도 신용보증재단 지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제도로 도내 소상공인 모두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심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소상공인의 법률적 의미가 핵심적인 게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상이라든가 특히 노점상 이런 분들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신 분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다행히도 이제 정부에서 그 노점상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할 경우에는 기관과 관계없이 바로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네. 그 자금이 이제 50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이분들께서 그 사업자 등록증 했을 경우에는 세금이 뭐 많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고 계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도 면제가 되고 또 세금 뭐 일부 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소상공인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 연초에도 작년에도 아시겠지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그 소상공인별로 4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네. 또 그 이후에 정부에서도 뭐 희망자금이라도 버팀목 자금 또 많이 지원을 했는데 아까처럼 이런 분들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요번에 많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사업자 등록증만 한 달이면 즉시 네. 저희들이 그 50만 원 현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뭐 강원도 경영안정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거에도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 사업자 등록증 안 가지고 계신 우리 그 분들께서 좀 바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도에서 최대한 많이 지원하겠다는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강원도형 배달앱 1단 시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이후 좀 현재 가입자 수는 많이 늘었을까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재 그 가입자 수는 그 3만 3천 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 수는 2,300개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18개 시군이 다 한 게 아니거든요. 현재 우리 6개 시군만 해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연말 되면 18개 시군 다 확대할 거거든요. 그때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일단 시켜가 왜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취지가 그 코로나로다가 일단은 배달이라든가 소비 패턴이 완전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배달을 안 하고는 그 영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반 민간 앱들이 그 수수료 이런 게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이거 배달을 하고도 그 수입이 줄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방지해보자. 그래서 이 일반 앱, 민간 앱, 배달 앱의 경우에 이제 입점 수수료, 뭐 중개 수수료, 광고비 이 세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일단 시켜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엄청 도움이 되는 제도죠. 그러니까 6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 중이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시군에서의 소상공인 분들 좀 반응은 어떨까요? 예, 반응은 거의 폭발적이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정선 태백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민간 앱보다도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많고, 또 요게 뭐 단순하게 민간 배달 앱과 경쟁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 배달을 아예 전혀 안 하던 그런 업종 이런 쪽에서 많이 늘어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소비 패턴을 따라가고 또 강원도는 소상공인 분들께서 그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아야죠. 지금 이제 올해 연말까지 좀 18개 시군으로 확대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한 좀 어떤 진행 사항들이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6개가 진행되고 있고, 그 우리가 7월 20일 날 그 원주 행성 영월을 이제 런칭 행사를 할 날입니다. 거의 이제 가맹점은 많이 모집한 상태이고 직접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제 7월 20일 날 되게 되면 원주 행성 영월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8월에는 이제 홍천, 평창, 인제, 양구군에서 가맹점을 모집을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10월에 정식으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춘천, 철원, 화천, 고성, 양양이 되겠습니다. 그 5개가 남았는데 그것도 연내에는 다 서비스를 실시하는 걸로 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네, 동행세일은 작년에부터 시작된 행사인데요. 그 일단은 그 아시겠지만 소상공인이 꼭 필요한 거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매출액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이 합심을 해서 뭐 유통, 제조, 온갖 뭐 대형까지 합쳐가지고 그 소비 붐을 조성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행사 기간은 이제 6월 24일에 시작이 돼서 그 7월 11일까지 할 계획이고요. 저희 강원도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줄여서 우리 강행세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먼저 이제 페이백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 그 다음에 이제 굴러라 감정 원정대
좀 더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먼저 페이백 이벤트는 뭐냐면 그 전통시장에서 한 4만 원 이상 구입할 시에는 이제 10,000원 이상의 전통시장 이용권을 주게 됩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물건을 사고 나서 그 이용권을 또 이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또 할인이 또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소비를 좀 나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계속 확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데 저희들이 이번에 8개 시장을 이제 시범을 한번 해봤는데 네. 반응이 되게 좋고 또 실제로 그 손님이 되게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고 네. 또 예산도 늘려달라 뭐 이렇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네. 라이브 커머스는 저희들이 그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네. 그래서 거기랑 강원장터 TV랑 이제 연계해가지고 그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그 네이버에 이제 강원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 들어가시면 그 시간대 되면 강원도 게 뜹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하겠죠. 화요일이니까. 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 행사 기간 중에 이제 금요일 날도 합니다. 좀 넓혀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출연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뭐 이상훈이라든가 그런 이제 유명한 개그맨들이 있습니다. 셀럽도 초청을 해가지고 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이 매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굴러라 감자 원정대회는 저희들이 이제 그 저번 주와 2주 전에 그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되는 이제 농어민 도끼 직거래 장터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가 별로 없었는데 네. 처음 참여해서 16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아마 업체별 물어보니까 매출액이 엄청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런 거 했으면 저희들 많이 불러달라고 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이 동행 세일에 많은 관심 있는 도민분들 좀 어떻게 참여를 할 수가 있나요? 네, 도민분들은 그 아까처럼 그 네이버에 네. 그 쇼핑 라이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강원 마트도 있고 강원 장터일에 들어가시면 할인 행사 엄청 많습니다. 쿠폰도 막 주고 중간중간에 그렇게 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는 강원 곡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정보화 마을에서는 인빌 쇼핑이라고 또 있어요. 네. 도에서 운영하는 게 이제 3개가 있는데 강원마트, 인빌 쇼핑, 또 강원 곡간. 거기 또 접속하셔도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는 그 쿠폰 이런 게 많습니다. 이제 그걸 활용하시면 많이 하실 수 있고요. 또 쿠폰을 떠나서 하여튼 이번에 좀 많이 소비해 주시면 네. 우리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 엄청 도움이 되겠죠. 이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꾸준히 좀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뭐 교육 같은 건 혹시 진행되는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라이브 커머스를 작년부터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네. 이름도 어렵고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한 32일을 실시해가지고 5,000개 상품을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온라인 마트 입점이 하게 됩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통상 하는데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에 있는 그런 데 입점을 하게 되면 그게 끝나더라도 계속 팔리겠죠. 입점이 네. 돼 있으니까 네이버 이런 데 좀 유명한 데니까 그래서 거의 그렇게 해보니까 작년에 그 소상공인이라도 전통시장에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또 연락도 오고 그래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게 어려운 게 그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그 택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찾아가는 설명회 해가지고서는 올해부터 그 전통시장별로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 온라인 판매 기초 지식, 그 다음에 고객 응대 방법, 또 상품 또 포장은 어떻게 되고 또 배송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먼저 성공하신 분들 노하우 전수 이런 거 사례도 설명해가지고서는 네. 이게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또 이제 코로나19로 침체된 이런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처럼 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얼마 전에는 이 동행 선행 종합 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세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좀 현재 경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수인 것 같은데 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보통 이제 경기 종합 지수는 이제 동행 지수, 그다음에 선행 지수, 후행 지수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후행 지수는 이제 나중 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동행 선행 지수를 강원도가 자체 이제 개발을 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행 지수는 쉽게 얘기해서 현재 상황이 어떠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 강원도 내 이제 농림업 취업자 수, 그다음 관공업 생산자 지수, 뭐 대형 소매점 판매액, 수출액 5개 지표를 이제 모아서 가공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을 우리가 100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 이제 6월 달에 발표한 거 보면 동행 지수가 이제 107.9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또 전월보다 9% 상승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행 지수가 중요한 건데 요거는 향후를 보는 겁니다. 미래. 아, 네. 미래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경제가 좋아질 것인가. 그래서 그 구성 지표가 뭐냐면 이제 도내 신규 구인 인원, 그다음에 뭐 자본재 출하 지수, 네. 건축 허가 면적 등 이제 6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걸 또 저희들이 이제 가공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2015년 기준 이제 100일인데 이제 6월 말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이것도 130.4포인트로다가 4개월 연속 계속 상승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매월 말에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때 도민들 자세히 보시고 그 요 개별 지표도 그 차이를 다 보고 저희들이서 자료를 다 이렇게 공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시고 예를 들면 뭐 지수가 계속 좋아진다. 그럼 이제 뭐 투자를 한다든가 그죠? 뭐 영어 장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할 때도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요거 판단하는데 그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4개월 연속 상승세라는 것은 강원도 경기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예. 코로나 그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 4개월사 연속 하락되고 이런 경우는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선행 동행이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좀 좋아질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외에도 좀 강원도 내 전통시장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하고 있는 다른 정책들이 있으면 하나 더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희들이 그 일단은 전통시장을 이 그 개념을 확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면 전통시장이 그 관광 책자들 보면 네. 뭐 강릉을 갔다 그러면 뭐 해변을 가서 전통시장 가자 이게 아니고 강릉의 속초 전통시장 놀러 갔다가 설악산 가자 해서 전통시장이 관광의 축 핵심으로다가 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도 이제 그걸 총 망라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디지털 브로셔라 해가지고 올해 한 8천만 원 들여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도내 전통시장 62개입니다. 62개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점포수가 7,000개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네. 이제 타시도를 한 번도 시도를 안 했는데 7,000개에 대한 그 업소명을 모조리 디지털로 해가지고 뭐 상호 그다음에 뭐 사장 이름 누군지 전화번호 거기다 뭘 파는지 네. 그것도 또 디지털 사진화 해가지고 그 홈페이지를 아예 만들어서 그 어느 타시도에서 강원도 놀러 올 때는 만일에 뭐 속초 전통시장을 간다 그러면 거기서 뭘 파는지 그죠? 네. 또 판 다음에도 내가 이 가게였구나 이런 게 있었네 그러면서 나중에도 전화해가지고 요거 좀 사고 싶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제목도 공모하고 있고,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그 오래된 전통시장이 많습니다. 대화 시장 이런 데는 아마 거의 알겠지만 메밀꽃 필무렵 이런 데 나오잖아, 네. 그죠? 네. 그런 것도 연계시켜가지고 강원도가 전통시장의 핵심이구나. 전통시장이 어디까지나 뭐 그 경제에서 이렇게 소외되는 게 내가 아니고 네. 전통시장을 인해서 그 지역이 발전되고 또 마찬가지로 해외 가실 때 네. 이마트, 롯데마트 안 가잖아, 그죠? 전통시장 가거든요. 네. 네. 마찬가지로 강원도는 62개 전통시장 하나하나가 그 전통시장을 보러 옴으로 인해서 거꾸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이런 쪽의 전략도 펼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일단 디지털 브로셔부터 만들어가지고서는 또 올 하도 연말까지 반드시 만들어가지고 우리 저기 그러면 매출액이 제 생각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들이 지역의 핵심 관광지가 되면 그게 바로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 도내 소상공인 분들을 포함한 도민분들께 하고 싶은 예.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소상공인이 저희들이 이제 11만 개 정도 돼요. 그래서 전체 사업체의 78%나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코로나로 되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강원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소상공인이 어려워지면 강원이 자동으로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튼튼하게 버팀목을 해주신 우리 소상공인 너무 감사드리고 강원도에서도 그 소상공인 분들 지원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정책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강원도, 이 도내 각종 경기 지표가 회복세를 가리키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기대감도 클 텐데요. 이 도내 소상공인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원도민 모두의 일상 역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